세자를 당장 끌어내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숨통을 끊어야 한다! 핏빛 횃불이 대궐을 집어삼킨 영모의 밤. 수십 명의 반란군이 칼을 빼들고 밀어닥쳤습니다. 호위 무사들마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9살 어린 세자는 달아날 곳 하나 없이 구석으로 몰렸지요. 횃불 빛이 세자의 얼굴을 막 비추려던 찰나 거기 구석에 박혀 있어봤자 답이 없을 것이다. 날 따라오거라. 모두가 겁에 질려 엎드린 그 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저작거리에 9살 아이 하나가 세자의 손을 낚아채며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왜 세자는 붉은 골룡포를 입고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의 정체는 무엇이며 두 아이는 무사히 도망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는 이도진이라는 9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뒷골목, 처마가 낮고 골목이 좁아 어른도 길을 잃기 일수인 그곳이 도진의 세상이었지요. 도진은 생김새부터 남달랐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눈썹이 짙고 눈동자가 또렷해서 한 번 눈이 마주치면 괜히 먼저 시선을 거두게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입고 있는 것은 때 묻은 삼배 저고리에 해진 바지, 집신 한 짝은 끊어진 채 발 뒤꿈치가 흙에 절어 있었지요. 도진에게는 늘 막내라는 노파가 함께했습니다. 쪼그라든 체구에 빛바랜 남색 저고리를 걸친 노파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생전 꺼질 것 같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도진이 골목에서 돌멩이를 발로 툭툭 차고 들어오자 막내가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또 어디 쏘다니다 왔냐? 할멈, 나 오늘 저자 건너편까지 갔다 왔어. 거기 서쪽 담장 사이에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 알아? 쓸데없는데 기어 들어가다가 등짝 터지려고. 도진이 씩 웃으며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터지면 또 어때? 등짝이 터져도 결국 다시 낫겠지, 뭐. 도진의 하루는 늘 저작거리를 가로지르는 뜀박질로 채워졌습니다. 어느 담장 밑에 개구멍이 숨어 있는지, 어느 골목이 뚫려 있고, 어느 쪽이 막혀 있는지, 기와 지붕, 어느 곳을 밟아야 허물어지지 않는지, 도진은 그 모든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야, 도진아, 오늘도 허훈장 어른 댁에 다녀오냐? 골목에서 또래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응, 오늘은 산술이랑 병법에 대해 배웠어. 난 셈하는 것보다 병법이 더 재밌더라. 병법, 그게 뭔데?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야. 또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게? 모르지. 근데 뭐든 알아두면 언젠가 요긴하게 쓸 날이 오지 않겠어. 도진은 어깨를 으쓱하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도진이었습니다. 쓸모를 따지기보단 호기심이 생기면 뭐든 배우고 보는 아이. 그리고 그 배움이 빛을 발하는 건 그리 먼 훗날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가을, 도성 안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궐 쪽에서 밤마다 횃불이 많아지고 낮에도 갑옷 입은 군졸들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저작거리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추고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기침이 심하시다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조정안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대. 어허, 입 조심해. 도진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른들이 쉬쉬할수록 더 궁금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골목에서 놀다가 막 집으로 돌아오려던 참에 대궐 쪽 방향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일정하지 않은 북소리였습니다. 이상한 북소리였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 쪽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도성 안 어딘가에서 횃불 여러 개가 한꺼번에 켜지는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성은 뒤집혔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이 도성 밖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좌이정 권도섭이 이끄는 군졸들이 대궐 안으로 들이닥쳤다는 소문이 뒤따랐지요. 영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모의 칼끝은 하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9살 세자 이휘였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지요. 도진도 막내에게 돌아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궐 담장 쪽에서 무언가가 쏟아져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 군졸들의 고함이었습니다. 도진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담장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장 밑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두리번거렸습니다. 붉은 골룡포가 찢겨 있었습니다. 흰 피부에 가는 눈썹, 겁에 질린 눈. 도진과 같은 또래의 아이였습니다. 세자를 잡아라. 담장 너머에서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도진과 그 아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날 따라와. 너는 누구냐? 거기 그렇게 가만히 있다간 잡히고 말 거야. 세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담장 너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자가 도진을 따라 뛰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졸들이 골목 앞에 들이닥쳤을 때 이미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도진이 앞장서서 뛰고 세자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세자는 숨이 차서 따라가기가 벅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도진이 허름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밀고 들어가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문을 닫고 숨을 골랐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지자 세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온 것이냐. 상대가 무려 세자 저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은 도진은 나름대로 예를 갖추려 말씨를 높였습니다. 창고요. 안 보여요? 알고 있다. 여기가 어느 창고냐는 말이다. 대궐 동편 담장 밑 창고요. 저작거리 상인들이 물건 쌓아두는데. 세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도진을 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곳을 알고 있느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세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도진도 눈앞에 있는 아이를 이제야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쫓고 있는 사람들이 세자라고는 했지만 이 아이는 붉은 골룡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홍룡포는 오직 왕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자가 맞아요? 도진의 맹랑한 물음에 아이의 두 주먹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세자의 귓가에는 아바마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맺힌 유언이 아직도 쟁쟁하게 맴돌고 있었지요. 자신의 어깨에 이 무거운 홍룡포를 억지로 덮어 씌워주며 이제 내가 조선의 왕이니 반드시 살아남아 궐로 돌아오라시던 전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처음 보는 이 거리의 아이에게 아바마마가 승하하셨다는 참담한 진실을 당장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애써 흔들리는 눈빛을 감출 뿐이었지요.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세자다. 세자는 가만히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지요. 너는 두렵지 않으냐? 뭐가요? 지금 상황이 두렵지 않냐는 것이다. 저렇게 군졸들이 쫓아오는데 너는 태어나지 않느냐? 도진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 무서울수록 머리가 더 빨리 굴러가는 법이에요. 세자가 잠깐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창고 틈새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저하, 궁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자가 굳은 얼굴로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요. 상선이 있다. 오래된 내관인데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내관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대궐 안쪽 처소에 있을 것이다. 대궐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네요. 세자가 움찔했습니다. 괜찮아요. 몰래 들어갈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담장에 구멍이 있거든요. 도진이 먼저 창고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바깥을 살피고 손짓을 했습니다. 세자가 뒤따라 나왔지요. 달이 구름에 가린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아이의 그림자가 담장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밤 도성 안 어딘가에서 좌의정 권도섭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찾아라.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수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 한 명 오른뺨에 칼 자국이 있는 무관이 권도섭을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지요. 명을 받들겠습니다. 최석이었습니다. 권도섭은 창 너머 대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눈이었지요. 한편 담장 저편 어둠 속에서 도진이 세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하, 빨리요. 구멍이 저기 있어요. 궁에서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던 세자는 숨이 찼지요. 조용히 하거라. 나도 노력 중이다. 예. 담장 구멍은 어린아이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크기였습니다. 도진이 먼저 들어가고 세자가 뒤따랐지요. 골룡포 자락이 돌틈에 걸리자 도진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요. 아니, 이것이. 쉿. 지금 시끄러운 게 더 문제예요. 세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는 담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궐 외곽 창고 구역이었습니다. 낮에는 사람이 오가는 곳이지만 이 밤에는 군졸들의 발소리만 간간히 들렸지요. 도진이 창고 그림자 안에 납작하게 붙었습니다. 세자도 옆에 붙었습니다. 상선이라는 내관, 어느 쪽에 있어요? 동쪽 내관 처소다. 여기서 한참 더 안쪽에 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군졸이 많겠네요. 그럴 것이다. 도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지요. 저하, 옷을 벗으세요. 뭐, 골룡포요. 그거 입고 가면 멀리서 봐도 세자인 줄 알겠어요. 세자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아바마마를 잠시 떠올리다가 천천히 찢어진 골룡포를 벗었습니다. 도진이 받아서 창고 구석 집단 사이에 밀어 넣었지요. 이제 그냥 아이처럼 보여요. 그냥 아이처럼이라니. 좋은 뜻이에요. 눈에 덜 띈다고요. 두 아이는 담장을 따라 안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진이 앞장서고 세자가 뒤따랐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와 본 거대하고 낯선 궁궐이었지만 기가 죽기는커녕 아이의 눈은 쉬지 않고 사방의 형세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군졸이 지나가면 귀신같이 그림자 속으로 몸을 묻었고 횃불이 지척으로 다가오면 창고 처마 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자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는 궁에 처음 들어와 본 게 아니더냐? 어찌 길을 아는 것처럼 숨어 다니는 것이냐? 도진이 담장 모퉁이를 흘끗 살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궁궐 길이야 모르지요. 하지만 병법에 이르기를 싸움터에서는 적의 배치와 움직임을 보고 지형의 일을 역추적하라 했습니다. 지형을 역추적한다고? 예. 훈장 어른께서 병법이란 지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적의 기세를 읽는 거라 하셨거든요. 저 군졸들의 횃불이 비추는 방향과 다급한 발소리의 간격을 보면 어디가 삼엄한 큰 길이고 어디가 비어있는 허술한 곳인지 처음 본 궁궐이라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세자가 잠깐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적이 움직이는 기세로 살기를 찾아낸단 말이냐. 그렇지요. 저들은 우리를 잡겠다는 일념에 눈이 멀어 정해진 길로만 뛰고 있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저들의 배치를 미리 읽고 다음을 생각하니까요. 그 차이예요. 세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지형을 모른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오직 병법의 이치와 천재적인 감각으로 뒤집어버리는 이 아이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윽고 내관 처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처소 앞에 군졸 2명이 서 있었지요. 처소를 오가는 사람을 전부 확인하는 눈치였습니다. 세자가 불안해하며 물었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도진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처소 옆에 물동이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빨래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가서 소리를 낼게요. 군졸들이 저를 쫓아오면 저하는 빨리 처소 안으로 들어가세요. 너는 어떻게 하려고? 저는 잘 도망가요. 세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잡히면 어쩌려고. 잡혀봤자 겨우 저작거리 아이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세자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마뜩자는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알겠다. 도진이 미소를 보이고는 반대 방향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물동이 쪽에서 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동이가 쓰러지는 소리였지요. 뭐야, 거기 누구냐? 군졸 2명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세자가 빠르게 처소 문을 밀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나이든 내관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하, 상선, 조용히. 내관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처소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도진이 뒤통수를 긁으며 들어왔습니다. 도망은 잘 쳤어요. 근데 물동이 진짜 무겁더라고요. 세자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 웃음이었지요. 상선이 두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이옵니까? 세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도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도진이에요. 저작거리 살아요. 내관이 도진을 보았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기는 눈치였지요. 그러다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 수 없는 뭔가를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관이 이내 표정을 거두고 뒤주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낡은 뒤주 아래를 손으로 더듬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밀봉된 서찰이었습니다. 왕의 옥새가 찍혀 있었지요. 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하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영모가 일어나면 반드시 세자저하 손에 전하고 때가 됐을 때 열어보라고 명하셨습니다. 도진이 서찰을 보았습니다. 작은 종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라는 말이냐. 아바마마는 지금을 말하신 걸까? 세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도진이 불쑥 말했습니다. 저하, 그건 제가 들고 있을게요. 느닷없는 요구에 세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가져가겠다는 게냐? 저들이 쫓는 최우선의 표적은 저하이십니다. 혹여 덜미를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 귀한 것이 가장 먼저 빼앗기고 말 겁니다. 하지만 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을 제품에 숨겨둔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흩어지더라도 기회는 남지 않겠습니까? 도진의 영리한 조언에 세자는 군말 없이 서찰을 건넸습니다. 도진은 서찰을 받아 품 깊숙이 찔러 넣고는 온매무새를 단단히 여몄습니다. 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하, 지금 대궐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밤은 이 안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 그때 도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내관이 도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그럼 세자저하를 부탁드립니다. 도진은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는 어른을 처음 보았습니다.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저만 믿으세요. 세자가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저하가 다른 방향으로 가신 것처럼 꾸며놓겠습니다.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세자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몸 조심하거라. 내관이 눈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도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하, 빨리요. 두 아이가 다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내관은 문이 닫히는 것을 보고 나서야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그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처소 안에 혼자였습니다. 북문 쪽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대궐 외곽을 빙 돌아야 했고 곳곳에 군졸들이 지키고 있었지요. 도진은 앞장서서 달리는 와중에도 군졸들의 횃불 궤적을 쫓으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숨을 곳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 속을 한참이나 달렸을까. 마침내 어둠 저편으로 거대한 북문의 실루엣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도진은 닫힌 문을 지나 성벽 아래로 향했습니다. 여기요. 또 구멍이냐? 이번엔 조금 더 커요. 세자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두 아이가 몸을 한껏 웅크려 그 틈새를 빠져나가자 어둡고 차가운 저작거리 외곽이 펼쳐졌지요. 도진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 아는 곳이에요. 세자가 도진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왜인지 모르게 든든하고 의지가 되었지요. 허나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앞장서라. 도진이 앞장섰습니다. 저작거리 외곽의 어둠 속으로 두 아이의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궐 안은 여전히 뒤집혀 있었지만 담장 바깥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도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지요. 노파는 도진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이리 늦게 다니는?
그러다 도진 뒤에 선 아이를 보았습니다. 막내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다시 작아졌습니다. 뭘 데려온 거냐? 들어가서 말할게요. 도진이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세자가 뒤따랐습니다. 막내가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지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있었고 헌 이불이 구석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세자가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숨 가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영모가 일어났어요. 이 애가 세자거든요. 쫓기고 있어서 일단 데려왔어요. 막내가 도진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세자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하라 불러야 하나.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 불러도 좋다. 이 방에서는 그냥 아이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세자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막내의 눈빛이 만만찮았기 때문이었지요.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멈, 밥 좀 남은 거 있어요? 배고파요. 이 밤중에 밥이 어딨냐? 어제 국이 있었잖아요. 다 식었다. 식은 거면 어때요? 막내가 부엌 쪽으로 가더니 그릇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국에 밥이 조금 말아져 있었지요. 도진이 먼저 숟가락을 집었고 세자는 그릇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생김새의 그릇과 음식이었지만 배가 고팠습니다. 두 아이는 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거의 밀어 넣다시피 했지요. 막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진아.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하는 거냐? 알아요. 막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지요. 무모한 놈.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다. 도진이 씩 웃으며 국을 마저 마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작거리에는 방이 나붙었습니다. 세자를 숨겨주는 자는 대역죄인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도섭의 이름이 버젓이 찍혀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방 앞에 몰려들어 수군거렸습니다. 영모가 진짜로 일어난 거야? 아니, 세자 저하가 어디 계신다는 거야? 도진이 방을 보고 왔습니다. 막내 거처로 돌아와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방이 붙었어요. 저하를 숨겨주면 안 된대요. 세자가 입술을 깨물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괜찮으니? 도진이 세자의 말을 무시하며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무서우면 저희가 다른 데 가도 돼요. 무섭긴 뭐가 무섭냐. 그래도요. 그래도는 무슨. 밥이나 더 먹어라. 세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도진은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툭 입을 열었습니다. 권도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어. 나를 없애고 대권을 쥐는 것 아니겠느냐. 왜요? 뜬금없는 되물음에 세자의 대답이 순간 막혔습니다. 영모를 일으켰으니 당연한. 내 말은 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나라를 뒤집었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 화려한 의자가 탐나서. 세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애초에 권도섭이 누군데요? 권도섭은 좌상이자 아바마마와 수십 년을 함께한 공신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이미 다 가진 사람이 왜 목숨 걸고 판을 엎었겠어요? 분명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가 더 있는 거라고. 도진이 턱을 괴고 낮게 중얼거리다
이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권도섭의 사가로 가봐야겠어요. 세자가 당혹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대감 집에 숨어 들어가면 뭐라도 캘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 되게 하면 되죠. 세자는 눈앞에 맹랑한 아이를 대체 무슨 수로 설득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황당무계한 소리였으나 지금까지 대궐의 삼엄한 포위망을 귀신같이 뚫고 나온 도진이었기에 무턱대고 불가능하다 잘라 말하기도 어려웠지요. 위험하다. 알아요. 잡히면 끝이다. 안 잡히면 되죠. 그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던 막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한 번 마음 먹으면 안 꺾는 거 알지만. 응, 할멈. 다치지만 마라. 도진이 막내를 보았습니다. 노파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말리지도 긴 훈계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박하게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전부였지요. 걱정 마. 도진이 다시 세자를 돌아보며 흙먼지 묻은 옷매무새를 다잡았습니다. 저 하는 여기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혼자 가겠다는 것이냐? 저하가 같이 가면 걸음이 느려서 방해만 되잖아요. 세자가 굳은 얼굴로 도진을 쏘아보다가 이내 마른 입술을 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라. 짧고 묵직한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도진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예. 도진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 군졸들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손에 빈 자루 하나를 들고 마치 심부름 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군졸 하나가 도진을 흘낏 보았습니다. 도진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저씨, 동쪽 저자 가려면 어디로 가요? 군졸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로 가서 꺾으면 된다. 감사합니다. 도진은 손에 든 빈 자루를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군졸의 시선이 등 뒤에 꽂혀 있었지만 도진은 자연스럽게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권도섭의 사가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권도섭의 사가는 대궐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영모를 일으킨 날 밤부터 군졸들이 안팎을 지키고 있었지요. 도진은 사가 담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뒷담 쪽으로 가니 낮은 곳이 있었습니다. 기와 하나가 빠진 자리였지요. 어디든지 길은 항상 있네. 도진은 기와 빠진 구멍에 손가락을 걸어 담장을 넘었습니다. 안쪽 후원이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져 있었지요. 도진은 나무 그림자 속에 납작하게 붙었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권도섭이었습니다. 세자가 아직 안 잡혔다는 말이냐? 예, 대감. 허술하기 짝이 없군. 9살 아이 하나를 못 잡아. 궁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지가 없어졌다는 보고가 맞느냐? 도진의 귀가 더 곤두섰습니다. 예. 상선이 숨겨두었던 뒤주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 내관 놈이. 권도섭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밀지 안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아느냐? 지난 3년간 내가 어명을 위조한 일, 뒤로 빼돌린 재물, 그리고 이번 거사를 도모한 증좌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것이 조정에 알려지는 날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멸문지화를 면치 못해.
대감, 그러면 세자보다 밀지가 먼저다. 밀지를 가진 자를 찾아라. 늙은 좌상의 외침에 나무 뒤에 숨은 도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도진은 소리 없이 다시 담장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내 집으로 돌아온 도진이 자리에 앉으며 툭 던졌습니다. 권도섭이 밀지를 찾고 있어요. 세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안에 늙은이가 3년 동안 어명을 위조하고 뒤로 챙긴 재물이며 반역을 준비한 정황이 다 적혀 있대요. 아바마마께서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세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밀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 권도섭의 수족이 아닌 뜻이 있는 대신들에게 전달해야 해. 그러려면 조정에 들어가야 하죠. 권도섭의 눈을 피해 무슨 수로 그곳에 들어간단 말이냐. 도진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들어가 봐야죠.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막내가 두 아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노파에 깊게 패인 눈동자가 두 아이 사이를 한번 오가더니 이내 조용히 감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권도섭이 도성 안에 새 방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세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와 함께 다니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인상착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도진이 방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막내의 거처에 돌아와 말했지요. 이제 저도 수배됐네요. 세자가 굳은 얼굴로 도진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도진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너까지 위험해졌으니까. 도진이 잠깐 세자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가 저 아를 데려온 건데요. 그래도는 무슨. 밥이나 먹어요. 배고파요. 세자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졸들이 저작거리 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두드리며 확인하는 방식이었지요. 도진이 창문 틈으로 내다보다가 말했습니다. 3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이곳까지 오려면 10집이 남았어요. 세자가 말했습니다. 숨을 곳이 있느냐? 이 작은 방에 숨어봤자죠. 움직여야 해요. 어디로? 도진이 주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세자가 지붕을 보았습니다. 저길 말하는 것이냐? 아래서는 지붕 위를 잘 안 봐요. 특히 급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도진은 뒷문으로 나와 가볍게 지붕 위로 올라갔고 세자는 낑낑거리며 겨우 지붕에 매달렸습니다. 도진이 그런 세자를 끌어올려 처마 끝에 납작하게 엎드렸지요. 아래에서 군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졸들이 막내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는 막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시오? 군졸 하나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내 아이 못 보셨소? 아이가 어딨어요? 내 자식도 없는데. 수색하는 군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도진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 노파 거짓말을 참 태연하게 하는구나. 원래 그래요. 이상한 분이다. 그건 맞아요. 이틀째 오후 2번째 위기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사리문 틈새에 눈을 바짝 붙인 채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배령 때문에 집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
지내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문틈 넘어 골목 입구에 낯선 사내 하나가 우뚝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진 않았지만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골목 안쪽을 샅샅이 훑으며 이 집 저 집 기척을 살피고 있었지요. 놈들이 이 근방까지 수색망을 좁혀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도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사리문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골목 입구를 지키고 있어요. 딱 봐도 우리를 찾는 눈치예요. 도진의 말에 세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군졸이냐? 차림새는 평복인데 골목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게 아주 수상해요. 그때 구석에서 무뚝뚝하게 바느질을 하던 막내가 바늘을 툭 꽂으며 나지막이 뱉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 안에 이 집을 떠나야겠구나. 세자가 물었습니다. 밤중에 갈 만한 곳이 있느냐? 북쪽 성벽 밖으로 나가면 산 중턱에 오래된 폐사찰이 하나 있다. 워낙 인적이 끊긴 곳이라 당분간 숨어 지내기엔 적당할 게다. 도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거기 알지. 전에 몇 번 가봤어. 길을 안다니 다행이다만. 막내가 곁눈질로 두 아이를 쓱 훑었습니다. 얼굴엔 걱정보단 떫은 내색이 가득했지요. 이곳저곳에 대문짝만하게 방이 붙었을 텐데 아무리 밤이라도 무사히 빠져나갈 수나 있겠냐. 세자가 어찌할 바를 몰라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은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와 그 위에 얹힌 커다란 바지게에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할멈, 저 지게 좀 빌려줘. 막내가 눈길도 안 주고 툭 내뱉었습니다. 다 삭은 걸 어디다 쓰려고 뺏어가. 저하를 저 바지게 안에 빨래인 척 넣고 나가면 돼요. 지게에 싣고 성문 밖 대감댁에 가져다 주는 척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금 뭐라 하였느냐?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도지는 개의치 않고 세자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어두운 밤길에 언제 제 속도를 따라오시려고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해요. 체구도 아담하셔서 딱 맞겠네. 세자는 기가 막힌다는 듯 커다란 바지개를 보았다가 이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도진의 당돌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어두컴컴한 바지개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절대 안 된다. 왕실에 채통이 있지. 어찌 이런. 그럼 여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잡혀갈 거예요? 도진의 날카로운 반문에 세자가 꾹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윽고 사방을 짓누르는 침묵을 깨고 세자가 굴욕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도진의 입가에 씩 미소가 걸렸습니다. 저만 믿어요, 저하. 얼마 뒤 해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짙은 어둠이 골목을 집어삼켰습니다. 세자가 개미만 한 목소리로 비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라의 세자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 이런 짓까지 해야 하다니. 비상시국이잖아요. 얼른 웅크려 보세요. 세자가 길게 탄식하며 바지게 안으로 몸을 구겼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당겨 몸을 한껏 웅크리자 묘하게도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도지는 서둘러 그 위에 빨래 감들을 두텁게 덮어 세자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습니다. 도진이 기압을 짧게 넣으며 무거운 지게를 짊어지려 할 때였습니다. 막내가 다가와 도진의 팔을 턱 잡았습니다. 도진아, 내 인상착의도 방에 붙어 있을 텐데 그냥 그러고 가겠다고? 막내는 부뚜막에서 퍼온 새까만 숯검정을 도진의 뺨과 콧등에
거칠게 문질러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어디서 났는지 챙이 다 해진 낡은 페랭이를 도진의 머리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순식간에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짐꾼 꼴이 되었습니다. 역시 할멈. 걱정 말고 있어. 막내가 거친 손으로 사리문을 슬쩍 열어 칠흑 같은 바깥을 살폈습니다. 도진은 지게의 무게를 지탱하며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온몸은 땀으로 젖어들었지요. 무게 때문에 다리가 덜덜 떨리고 굽은 허리가 뻐근했지만 의심을 사지 않으려 입으로 노랫가락까지 흥얼거리며 북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북문 앞에는 횃불을 든 군졸 두 명이 붉은 불빛 아래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페랭이를 푹 눌러쓰고 걸음의 템포를 늦추지 않은 채 다가갔습니다. 창을 가로막은 군졸이 횃불을 들이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야밤에 무얼 그리 잔뜩 지고 가느냐? 고개 들어보거라. 도진은 짐의 무게에 짓눌린 척 허리를 더 깊이 숙이고는 숯검정 묻은 얼굴을 찡그리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만요. 빨래여요, 빨래. 낮에 냇가에서 싹 빨아말린 옷가지들인데 북문 밖 대감댁 마님께서 밤이슬 맞기 전에 드리라고 하도 채근을 하셔서 이 고생을 하며 갖다 주는 길입니다요. 이 늦은 시간에 꼬마 놈이 혼자 다닌단 말이냐? 예, 3년째 이 집만 하는데요. 뭐. 맨날 혼자 다녀요. 군졸이 횃불을 높여 페랭이 아래로 반쯤 가려진 꾀죄죄한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바지게 위를 덮은 빨래더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창자루를 쥔 손으로 빨래더미 중심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순간 바지개 안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도진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간신히 누르며 재빠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조심해 주셔요. 나으리. 그 아래는 대감댁 마님 속옷들이라 행여 때라도 묻거나 구겨지면 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요. 마님의 속옷이라는 말에 군졸이 흠칫 놀라며 오물이라도 묻은 듯 다급하게 손을 떼었습니다. 쯧, 얼른 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나으리. 도진이 굽신거리며 드디어 북문을 통과했습니다. 거대한 성문이 뒤에서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쾅 하고 울렸습니다. 도진은 터져 나오려는 안도의 한숨을 꾹 참으며 걸었습니다. 군졸들의 횃불 불빛이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어두운 골목을 꺾고 또 꺾어 깊은 산길 초입에 들어서야 도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하,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러자 등 뒤 바지개 안에서 잔뜩 찌푸려진 세자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이제부터 가파른 산비탈을 좀 올라가야 해요. 밤이라 발 디디기가 힘드니까 조금만 더 참으셔요.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질 것 같구나. 이 자세는 참으로 고통스럽다. 제가 더 힘들어요. 내 평생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해괴한 방법을 쓰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말씀하세요. 세자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함이 다시 밀려왔는지 투덜거렸지요. 마님의 속옷이라니. 그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그것뿐이었는데 어쩌라고요. 일국의 세자가 졸지에 아녀자의 속옷 신세가 되다니. 내 아바마마를 뵐 면목이 없다. 목소리 낮추셔요. 밤이라 소리가 멀리까지 퍼진단 말이에요. 아직 산 아랫마을이라 들릴지도 몰라요. 세자가 마지못해 침묵했습니다.
도지는 달빛에 의지해 본격적으로 거친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게의 무게가 2배는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바지개 안에서 도진의 거친 숨소리를 들은 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냐? 조금요. 무겁긴 무겁네요. 도진이 이를 부득부득 할며 굽은 등으로 걸음을 옮기자 바지개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맙다. 도진은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나중에 무사히 대궐 돌아가시면 몇 대로 다 갚으시면 되죠. 도진이 씩 웃으며 말하자 세자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내 오래전 버려진 절이 보였습니다. 지붕 일부가 내려앉았지만 안쪽 방 하나는 바람을 막을 수 있었지요. 도진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세자가 기어 나와 허리를 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냐? 예. 당분간 여기 있어야겠어요. 세자가 내려앉은 지붕과 이끼가 낀 마당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곳은 처음이다. 불편해요? 세자가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진이 그 대답이 의외였는지 세자를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숨기 좋은 곳이거든요. 너는 여기 자주 왔느냐? 가끔요. 혼자 생각할 때. 세자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너도 혼자 생각할 때가 있느냐? 왜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씩씩하고 떠들썩한 줄만 알았다.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조용한 것이 좋을 때도 있어요. 세자도 도진을 따라 웃었지요. 그러다 미소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나는 세자인데도 많이 부족하구나. 너는 어찌 그리 다 잘하는 것이냐? 훈장 어른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구나. 뭐가요? 보통 훈장이 저작거리 아이한테 병법을 가르치진 않는다. 도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지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좋은 어른이라고만 여겼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나중에 여쭤봐야겠다. 세자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진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세자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귀티 나는 얼굴이 돌바닥에 뺨을 대고 잠든 모습이 왠지 우습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폐사찰 마당에 햇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부서진 기둥의 등을 기대고 앉아 품 안의 서찰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왕의 옥새가 찍힌 서찰. 권도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도진의 머릿속이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났습니다. 세자가 나온 것이었지요. 일찍 일어났구나. 예.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어떻게 조정에 들어갈지요? 세자가 도진 옆에 앉았습니다. 전하께서 승하하신 거요. 그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세자가 굳었습니다. 그 말은 권도섭이 역모를 꾀한 지 무려 3년이나 되었는데 하필 이때 전하께서 갑작스레 승하하셨잖아요. 세자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세자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뭔가를 참는 얼굴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폐사찰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올라오고 있어요. 도진이 세자를 방 안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뒤에 납작하게 붙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폐사찰 입구에서 멈췄지요. 도진이 숨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아. 막내였습니다. 도진이 담장 뒤에서 나와 말했지요. 할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발로 걸어왔지. 옆에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는데 도진이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훈장 어른. 훈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도진아. 도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훈장이 막내와 함께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오셨어요? 그때 세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훈장은 세자를 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세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구냐? 신은 선왕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 아이를 가르쳐 온 사람이옵니다. 도진이 굳었습니다. 선왕의 명? 훈장이 도진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제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훈장이 품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 바른 밀지였지요. 훈장이 도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도진이 받아서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도진아, 무슨 내용이냐? 도진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도진아. 세자가 다시 한번 묵직하게 이름을 부르자 도진이 천천히 서찰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멍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저한테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전하께서 주신 목걸이 말입니다. 세자가 영문을 모른 채 멈칫하더니 이내 옷깃을 헤치고 가죽끈에 매달린 서늘한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게 부러진 명적의 화살촉 반쪽이었습니다. 단단한 백동으로 주조된 그 표면에는 금실을 박아 넣은 정교한 상감 무늬가 절반쯤 끊긴 채 새겨져 있었지요. 그러자 도진이 거친 숨을 내쉬며 자신의 너덜너덜한 옷자락 안쪽을 뒤졌습니다. 도진의 목에도 때 묻은 가죽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진이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숨겨왔던 그 끈 끝에는 세자의 것과 똑같이 하얗게 빛나는 나머지 백동화살촉 반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드는 폐사찰 마당, 두 개의 부러진 증표가 허공에서 맞붙었습니다. 어긋난 단면이 찰칵 소리를 내며 빈틈없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형태를 갖춘 화살촉 표면에는 반으로 쪼개져 있던 금빛 용의 문양이 찬란하게 이어져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직 어전에서만 쓸 수 있는 임금의 화살이 분명했지요. 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낮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도진은 억눌린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충격에 빠진 두 아이를 향해 훈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도진아, 내 어머니는 살아 계신다. 도진이 번쩍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디에요? 유배지에. 벌써 3년째 갇혀 계시지. 왜요? 우리 어머니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 권도섭 그 늙은이가 선왕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려 내 어머니를 억울한 영모죄로 올가맨 것이지. 도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세자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훈장의 묵직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3년 전 선왕 전하께서 뒤늦게 내 존재를 알게 되어 너를 궐로 불러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권도섭은 내 어머니를 대역죄인으로 몰았고 그 자식인 내가 절대 보위에 오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세자는 충격에 찬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권도섭은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노렸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하. 그자의 진짜 목적은 전하의 핏줄을 모두 끊어내고 조정을 온전히 제 손아귀에 쥐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대역죄인이 되었으니 궐에 들어오기는커녕 도진의 목숨마저 위태로웠습니다. 전하께서는 도진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민가 깊숙한 곳에 핏줄을 숨기셔야만 했지요. 세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권도섭의 그 끔찍한 흉계를 알고도 막지 못하셨단 말이냐. 당시 권도섭의 위세가 궐을 집어삼킬 듯 컸기에 후위를 도모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권도섭의 눈을 피해 묵묵히 증거를 모으셨습니다. 도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선이 건네준 밀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말하는 거지요? 때가 됐을 때 열어보라던 그 밀지였습니다. 맞다. 아마 그 안에는 권도섭이 내 어머니를 올가맨 증거들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사실, 그자가 뒤로 몰래 빼돌린 군자금, 그리고 전하의 진짜 유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세자가 물었습니다. 아바마마의 진짜 유지라니? 군장이 슬픈 눈으로 세자와 도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진을 궐로 들이되 결코 세자의 자리를 위협하게 두지 말라. 두 아이 모두를 다치지 않게 지키라는 하명이셨습니다. 도진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지요. 아비로서 그저 억울한 누명을 쓴 어미와 궐 밖에서 위태롭게 떠도는 자식을 지키려던 것뿐이었습니다. 복잡한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던 세자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저도 방금 알았다고 했잖아요. 도진이 세자의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시선이 다급하게 훈장을 향했지요. 그럼 우리 어머니 유배에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훈장이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밀지가 조정에 드러나면 권도섭이 억지로 꾸며낸 영모는 모두 밝혀진다. 위조된 어명 역시 무효가 되니 죄 없는 내 어머니도 무사히 돌아올 수 있지. 그리고는 훈장이 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하, 아직 권도섭 편이 아닌 대신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서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 대신들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이냐? 예, 저하.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권도섭이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굴복하거나 쫓겨날 것입니다. 막내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눈이 도진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도진은 그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막내를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폐사찰 마당에서 9살 아이 하나가 나라를 뒤집을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생각하던 도진이 마침내 입을 떼었지요. 최석이라는 무관이요. 세자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권도섭의 수하 말이냐? 예. 근데 그 사람 눈빛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저를 쫓을 때 한 번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이상하지만 저를 진짜 잡으려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훈장이 말했습니다. 최석이라면 내 어머니의 유배를 집행한 무관이다. 도진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래. 그러나 그 일을 오래 괴로워했다는 소문이 있지. 도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세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최석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요. 도진이 씩 웃었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진이 혼자 권도섭의 사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석이 어디 있는지는 훈장이 알고 있었지요. 권도섭 사가 인근에서 교대 근무를 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진은 그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장작을 나르는 척, 심부름 가는 척. 그러다가 최석을 발견했습니다. 홀로 담장에 기대어 서 있었지요.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최석이 고개를 돌려 도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보는 눈이었지요. 너. 예, 저요. 세자와 함께 다니는 아이. 맞아요. 최석이 주위를 한번 훑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알아요. 근데 할 말이 있어서요. 나한테. 예. 최석의 시선이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사방에 수배령이 깔린 9살짜리 꼬마가 도망치기는커녕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와 겁 없이 서 있었지요. 무슨 말이냐? 도진은 피하지 않고 최석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 아시죠? 최석의 단단했던 턱 관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일렁이는 불빛 아래로 그의 오른뺨에 길게 남은 흉터가 유독 서늘하게 드러났지요. 미안하게 되었다. 지금도 권도섭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최석은 차마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윗선의 명이랍시고 따랐겠지만 우리 어머니 영모로 엮어 넣을 때 어명위조인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도진이 무겁게 가라앉은 최석을 향해 쐐기를 박듯 툭 던졌습니다. 걱정 마셔요. 지난 일 따지러 온 거 아니니까. 최석이 의아한 눈으로 도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요. 최석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습니다. 내가 너를 당장 묶어 넘길 줄도 모르는데 도와달라는 것이냐? 양심이 있으시잖아요. 당돌한 대답에 최석이 말문이 막힌 듯 멈칫하자 도진이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저를 당장 잡지 않고 아까도 도망치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양심을 판 권도섭의 개라면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이 안 나왔겠죠. 최석은 오랫동안 도진의 맑고 서늘한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그가 항복하듯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밀치가 있느냐? 있어요. 그것을 조정에 들고 가 공개할 작정이고. 예. 골문은 첩첩산 중이다. 너 혼자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세자 저하께서는 안전하시냐? 지금은요. 담장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흔들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침묵 끝에 최석이 느릿하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침내 결심이 선 얼굴이었지요. 언제 움직일 생각이냐? 오늘 밤요. 최석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제야 도진의 입가에 씩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웃지 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할 판국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성공 못하면 어떡해요? 다 같이 죽는 거지. 도진의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넉살에 최석은 기가 막힌다는 듯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최석의 안내로 두 아이가 대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석이 앞장서고 세자와 도진이 뒤를 따랐지요. 세 사람은 조정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권도섭이었지요. 수하넷을 이끌고 걸어오는 참이었습니다. 최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그러다가 뒤에 선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순간 모두가 멈추고 권도섭의 입이 열렸습니다. 최석. 네 이놈. 최석이 세자와 도진의 앞을 막아섰지요. 비켜라. 못 비킵니다. 내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 예. 권도섭의 눈이 싸늘해졌습니다. 감히. 도진이 세자 소매를 잡았습니다. 저하, 지금이에요. 두 아이가 옆문을 밀고는 달렸습니다. 권도섭이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수하 넷이 달려들었지요. 최석이 혼자 그 앞을 막았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싸움 소리가 났지만 두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요. 대신들이 모인 방에 도착한 도진과 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대신 7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돌아 세자를 알아보고는 눈이 번쩍였습니다. 세자 저하. 도진이 품에서 밀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전하의 밀지도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 든 대신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밀지를 읽은 대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 이것을 준비해 두셨단 말입니까? 세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 권도섭이 어명을 위조하고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고 역모를 꾸민 증거가 여기 다 있다. 방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표면 위로 올라오는 얼굴들이었지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세자 옆에 섰지요. 저하. 알고 있다. 세자가 대신들을 보았습니다. 권도섭이 올 것이오. 나와 함께 하겠소. 대신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 둘, 7이 모두 일어났지요. 곧 문이 열리고 권도섭이 들어왔습니다. 대신들의 손에 들린 밀지를 발견하고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태연한 얼굴을 되찾고는 싸늘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 저하. 이 자리가 무엇하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세자가 말했습니다. 역도를 심판하는 자리요. 권도섭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역도, 소신이 역도라 하십니까? 이 밀지의 증거가 다 있소. 어린 세자가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 진위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가장 나이 든 대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확인했소. 전하의 옥새와 필체가 맞소. 권도섭이 그 대신을 보더니 실소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서찰 한 장으로 조정의 공신을 역도라 몰다니. 옆에서 가만히 있던 도진이 입을 열었지요. 대감은 이 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대감의 사가에서 들었어요. 권도섭이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지요. 넌 누구냐? 이곳은 어린아이가 놀 곳이 아니다. 이도진이에요. 제 이름. 그리고 도진이 품에서
전하가 남긴 증표인 화살촉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권도섭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모르겠구나. 거짓말. 이 놈이. 대감은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권도섭이 도진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자기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권도섭, 더 할 말이 있는가? 권도섭이 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세에 몰렸음에도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기묘한 열망이 일렁였습니다. 저하, 신은 사리사욕을 좇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나라, 조선의 내일을 위해 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아바마마를 기만하고 어명을 위조했단 말이오? 권도섭의 목소리가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전하께서는 일개천한 핏줄을 품고자 국본을 흔들고 조정을 기만하셨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성을 잃은 군주에게 어찌 종묘사직을 맡기겠습니까? 신은 오직 핏줄 하나로 만백성의 주인이 정해지는 이 나약하고 아슬아슬한 왕실의 치세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지략과 대의를 갖춘 자들이 이끄는 강하고 단단한 조정, 그것이 신이 꿈꾼 새로운 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반역을 대의라 역설하는 권도섭의 기백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권도섭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저 한없이 차분하고 투명한 눈빛이었습니다. 대감. 도진의 애뜬 목소리가 권도섭의 웅장한 연설을 싹둑 잘랐습니다. 저는 세자 자리 같은 건 아무 관심 없어요. 권도섭의 눈동자가 요동치며 굳어졌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어머니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권도섭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짓밟으려 했던 9살짜리 아이의 말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수아들이 문 쪽에 서 있었지만 감히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요. 천천히 권도섭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피를 묻혀가며 거대한 정권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권력자의 어깨가 아이의 순수한 한마디 앞에서 그 어떤 무기에 맞았을 때보다도 허무하게 꺾이고 만 것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대신들이 일제히 움직여 권도섭의 양옆을 막아섰습니다. 도진은 그 초라한 몰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내 뒤돌아 세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하, 말해라.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세자가 도진을 깊은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장하마. 도진이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다란 두 눈에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입가에는 마침내 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 그것은 도진이 세자에게 처음으로 올린 제대로 된 감사 인사였습니다. 권도섭이 포박되던 날 밤, 도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내는 도진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다 끝났느냐? 예. 다쳤느냐? 안 다쳤어요.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이 말이 없었지요. 할멈. 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막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분이 뭔지 알기 전에 도진이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할멈은 제 어머니를 알아요? 안다. 어떤 사람이에요? 막내가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거의 웃지 않는 노파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너랑 비슷하다. 씩씩해요? 말이 많다.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멈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 두 사람이 잠깐 웃었습니다.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하고 편안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도섭의 역모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위조된 어명이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유배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지요. 도진은 훈장과 막내와 함께 저작거리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가마 하나가 오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도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마가 다가와 멈추고는 문이 열렸습니다. 여인 하나가 여인 얼굴로 내렸지요. 3년의 유배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진과 닮은 눈이었습니다. 여인이 도진을 보았습니다. 도진아. 도진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숨을 참고 여인을 바라보더니 뛰어갔지요. 여인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도진이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훈장과 막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젖었기 때문이었지요. 한참 뒤 도진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 살쪘어요. 할멈이 밥을 잘 줘서요.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도진이랑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 즈음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이 돌아보았습니다. 세자였습니다. 도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하가 왜 여기 있어요? 오면 안 되느냐? 세자가 도진을 따라 장난스럽게 말하더니 도진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소. 어머니가 세자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알고 계십니까? 압니다. 도진이 어머니이시지요. 어머니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도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세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도진아. 예. 고맙다. 도진이 세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돌아오실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고맙죠. 세자가 잠깐 도진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궁에 들어오겠느냐? 도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자기요? 밀지에 너를 왕실에 들이라는 아바마마의 유지가 있었다. 하지만 내 선택에 맡기겠다. 도진이 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궁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골목도 알고, 지붕도 알고, 구멍도 알고. 세자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렇지만 도진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가끔 저와 보러 가도 돼요? 세자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도진이 씩 웃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그 햇살 안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밤의 어둠과 지금의 낮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세자가 되돌아가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예. 다음에 또 위험한 일이 생겨도 도와줄 것이냐? 대신 밥은 사줘요. 세자가 웃음을 참으며 걸었습니다.
도진이 그 뒷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권도섭의 처벌은 이틀 뒤에 결정되었습니다. 영모와 어명 위조, 재물 불법 취득. 3가지 죄목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권도섭의 수하들은 각자의 죄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석은 달랐습니다. 도진이 어머니의 유배 집행에 가담한 죄는 있었지만 세자를 보호하고 영모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세자가 직접 나섰지요. 최석의 죄는 묻지 않겠소. 대신들이 술렁였습니다. 저하, 그래도 가담한 것은 사실이옵니다. 공과 과를 함께 따지면 공이 더 크오. 최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저하. 앞으로 잘 살면 된다. 최석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랫동안 무거웠던 것이 조금 가벼워지는 얼굴이었지요. 막내는 며칠 뒤 도진의 어머니가 자리를 잡는 것을 보고는 저작거리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도진은 막내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할멈, 밥 먹으러 가도 돼요? 그래라. 그럼 자주 갈게요. 많이 오면 밥 없다. 도진이 웃었습니다. 막내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보았습니다. 훈장도 도진의 새로운 거처에 찾아왔습니다. 도진아, 공부는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요. 빨리 다음 것도 배우고 싶어요. 훈장이 도진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하의 명이었다. 근데 나중에는 그저 너를 가르치는 게 좋더구나. 도진이 씩 웃었습니다. 저도 훈장 어른 좋아요. 알고 있다. 도진이 깔깔 웃었습니다. 훈장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작거리 골목에 그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뒤로도 도진은 저작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끔은 궁에 들어가 이제는 왕이 된 세자를 만났고 가끔은 막내 거처에 가서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훈장 어른에게 계속 공부를 배웠지요. 씩씩하고 활발하고 말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 밤에도 그 뒤에도.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